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자, 제가 어제 HLB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식의 목표 수익률을 산정할 때 리스크도 같이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체계적인 리스크와 비체계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중에 특히 체계적인 리스크는 외부적인 영향, 시장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 함께 다 풀이를 좀 해드렸었죠. 자, 그래서 체계적인 리스크 중에 시장 리스크는 일단 대표적으로 금투세라든지 미국의 대선 리스크,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부진한 부분,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거래대금 급감,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 크게 또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대표적으로는 주요 이벤트인 이 미국 대선이 문제였죠. 트럼프가 결국에 당선이 또 됐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한국 시장은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한번 별도로 다뤄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각각의 산업의 변화만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종목들만 배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식시장 안에서 버튼 클릭을 몇 번만 하면은 사업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특정 산업을 좋게 보고 있다가도 얘가 지금 당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싶으면 또 딴 데로 그냥 확 갈아타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면 어떻다 걱정은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아닌 건 버리면 되고 긴 걸로 옮겨 타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는 당선이 됐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제약바이오 섹터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영상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 광고나 홍보가 아니라 시장이 이번 하락이 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서 좋은 종목들을 주워 담을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2024-2025 유망주 투자 전략서를 업데이트를 한번 또 했습니다. 트럼프가 어쨌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하는 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들 혹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업종들 등등, 정권이 교체될 때는요 특정 산업들에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정책이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교체되면서 메인 정책들이 바뀔 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통화 정책, 돈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시장이 돈을 어떻게 풀어주는지, 쪼이는지, 기업들이 이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수혜를 받고 피해를 받는지 등등.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정권에 대한 정책과 통화 정책, 이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날 때 여러분들 시장을 꼭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기회와 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 평소에 주식 그렇게 내가 디테일하게 포트폴리오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더라도 한 번씩은 점검은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그게 너무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 당선이 됐잖아요. 대통령 새로 나왔잖아요. 여기에 맞게끔 이제 주식시장은 빠르게 벌써부터 요동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투자자로서 당연한 거고 의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 다 담아놨기 때문에 이 PDF 파일 원본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보고 계신 영상의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링크가 있을 텐데 네이버 링크잖아요. 안심하시고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자료 싹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 대표가 이렇게 영상을 매일 녹화할 때마다 대본을 쓰지 않고 녹화를 해요. 대본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는 제가 그만큼 알고 있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들로 현실적으로 필드에서 제가 실전으로 부딪히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기 때문에 대본만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그 전문가인지 아닌지 모를 그 가짜 짝퉁 인물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저하고 여러분들이 시청자 입장에서 구분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수익이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수익 나는 것들 다 그때그때 인증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돈 자랑하는 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저와 함께하고 계신 450여 명의 정규반 회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수익을 내어드리는 걸 제가 해드리고 있다는 걸 직접 제가 그냥 검증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매번 영상 보실 때 간단하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께 11월 1일자 이 썸네일로 공식적으로 제가 종목 하나를 추천을 드렸었죠. HLB FDA 승인 발표 나기 전에 이 주식이 먼저 크게 갈 거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금 체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먼저 숫자로 드러나는 기업들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를 이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또 장 초반에 급등이 나타나면서 우리 정규반 회원님들 이런 식으로 또 수익을 다 냈었죠. 스윙주들은 또 금액도 괜찮게 들어가기 때문에 3, 4일 만에 이 정도의 수익들을 내는 거잖아요. 그걸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겐 소소할 수 있고 누군가에겐 또 의미 있는 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챙겨가시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단 구독이라도 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벌 수 있게끔 제가
제가 영상을 통해서라도 좋은 내용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선 이후에 제약바이오 산업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자, 일단은 밑에 헤드라인을 먼저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산업연구원 쪽에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어요. 일단 해리스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수출 증가세는 유지가 될 것 같고 또 메가 프로젝트로 첨단 R&D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뭡니까? 연간 조 단위 이상의 매출을 내는 엄청난 규모의 약품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특허가 만료가 돼 있으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그 특허로 다시 갖고 와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다시 특허 재신청을 해서 얻으면 판권을 얻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리스가 집권을 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 중심으로 미국 쪽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바이오시밀러의 가격은 조정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미국 쪽으로 수출을 했을 때는 약값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공약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어느 정도는 유지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미 가격적인 경쟁력을 벌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엄청 데미지가 크지는 않겠지만 직간접적인 통상 압력은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일단은 뭐 HLB 같은 종목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FDA 승인이 나고 진짜로 연간 매출을 조 단위로 내고 이익도 조 단위로 나오고 그러면은 위상이 더 높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사실 HLB는 거기다가 아직 이름을 비비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식시장 안에서야 시가총액 몸뚱이가 커가지고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도 큰형님 역할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일상생활에서 제약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규모 있고 의미 있게 시장에서 판매되는 약품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정책들이 HLB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때리거나 그런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럴 때는 좋을 수도 있겠죠. 자, HLB 그룹주의 계열사들이 뭐 여기저기서 자꾸 이런저런 다양한 여러 활동들을 해요. 자, 보시면 오늘 이제 낮에 올라왔던 기사인데 HLB 테라퓨틱스는 빅 이벤트 앞두고서 순회 IR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 또 특정 파이프라인을 여러 기관들을 모셔놓고서 증권사 7개 영업점에서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IR 홍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베리스모 합병을 완료하고 또 각자 대표이사를 선임했다라고 하죠. 이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카티치료제 개발사거든요. 이쪽을 또 합병을 하면서 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열어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우리는 HLB 그룹주를 볼 때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맙을 메인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이라든지 또 시장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은 수조 원대의 가치가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과 그 시장을 공략을 또 하고는 있어요. 물론 그 수조 원대의 시장 규모를 모두 다 HLB 그룹주가 다 가져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지 않은 시장 규모의 그 파이프라인들을 하나씩 더 늘려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일이에요. 자, 우리가 HLB를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리보세라닉과 캄렐리주맙이 최종적으로 시장에 승인이 돼서 잘 팔고 있어요. 그럼 얘네는 이 하나밖에 가치를 줄 게 없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돈을 잘 벌고 있는 걸로도 올라가지만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플러스 알파의 새로운 모멘텀을 줄 것이냐를 보고도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리보세라닙으로 돈을 잘 벌고 있으면서 기업의 몸값이 이렇게 높아졌어. 그럼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또 새롭게 뭔가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새로운 파이프라인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그룹주들이 파이프라인을 늘려가는 거는 거시적으로는 사실 긍정적입니다.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활동 속에서 무리한 비용 지출만 아니라면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준비하는 액션은 좋은데요. 너무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무리해서 뭔가 차입을 하면서 기업을 합병하거나 인수하거나 하는 과정들 이런 것만 없다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혹은 다양한 방법과 루틴으로 또 주요 기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간다는 건 그거는 그 자체로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시장에서 HLB의 가장 큰 임팩트로 꼽고 있는 것은 리보세라닙입니다. 그래서 이 리보세라닙이 FDA 승인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일단 우선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만큼 메인 파이프라인이니까요. 자, 일단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지만 HLB가 지금 당장 개별적인 이슈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결국에 시장과 외부적인 여러 가지 중요 이벤트와 이슈들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이슈들이 소화가 되는 과정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상단 차트는 코스피의 3분봉 차트, 하단에는 코스닥의 3분봉 차트인데요. 각각의 분봉 차트를 놓고 보시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양시장 지수는 계속해서 우하향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끝날 때쯤 돼서 어쨌든 뭐 트럼프가 최종 당선 딱 이랬을 때는 재료 소멸이 된 거잖아요. 이벤트 끝났잖아. 그러니까는 다시 또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발성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탕 해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장 마감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시간에서 좀 약했고요. 오히려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해리스가 왜 올라오느냐? 억울하게 빠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선 이벤트가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거는 사라진 거죠, 사실은. 이벤트가 다 끝난 겁니다. 아무튼 그것뿐만 아니라 FOMC라든지 뭐 남은 실적 시즌, 금투세 이슈 이런 것들 하나씩 이제 다 걷어지고 있잖아요. FOMC 같은 경우도 시간 지나면 끝나는 거고, 미국 대선 이제 끝났고, 실적 시즌 뭐 지나가면 끝나는 거고, 금투세 어쨌든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또 말 바꾸면 이건 여론 크게 돌아섭니다. 어쨌든 금투세도 뭐 이제 해소된 것 같고, 그러니까 중요하게 크게 영향을 줄 만했던 내용들이 모두 다 소멸이 됐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제 외부적인 영향이 걷어졌으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거래대금이 증가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이 그래도 상반기에는 평균적으로 20조 원대의 거래대금을 발생하긴 했는데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우하향입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감소 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뭐 영원히 씨가 마를 정도로 다 털어버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반기에 진입하면서 급격하게 감소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그 원인들이 뭐였냐라는 거죠. 그 원인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뭐 금투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유들일 텐데 이런 것들이 소멸되는지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러한 원인들이 차차 해소가 되어 간다면 또 그렇게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지금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거래대금이 다시 좀 튀어 올라와 줘야 되지만 재료가 하나씩 소멸되고 이벤트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거래대금이 다시 붙어주려면 붙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라고 해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OECD 경기 선행지수 CLI랑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들은요 대부분 다 수출 산업들이고 경기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들이기 때문에 경기를 가리키는 지표들과 상관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코로나 유동성 때 한참 올라왔던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과 또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말씀드렸던 금투세, 미국 대선, 뭐 삼성전자 부진, 거래대금 급감 이 모든 것들이 짬뽕돼서 이런 시세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러면 이것들도 이제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업사이드 룸이 열려 있는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치고 올라가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저렇게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이나 기업들의 이익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익도 지금 코로나 이상으로 더 좋습니다. 상장사 전체 이익이 200조가 넘어가는 게 코로나 때밖에 없었는데 올해랑 내년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익은 너무나 좋은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지금 HLB는 두 가지 포인트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시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외부적 이슈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과 변화들을 체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체계적인 리스크에 대한 거, 시장, 업황 이런 거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이슈로는 FDA 승인 관련 소식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따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계열사들의 파이프라인 증대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은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LB 테라퓨틱스나 이노베이션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들 뭐 무리하게 비용 지출만 없다면 지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만 한다면 주주들에게 손만 뻗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거시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다. 자, 이번 주에 주요 일정들을 좀 소화를 해주면 우리나라 시장 긍정적인 흐름을 좀 나타낼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 HLB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부진했었지만 여러분들께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는 이 7만원 이하의 슈팅은 언더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영향으로 좀 빠진 시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한 7, 8만원 선에서 거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외부적인 영향도 꼭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최근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뭐 유한양행,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업황이 지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여러 가지 행사와 일정이 있는 만큼 또 패시브 수급이라든지 간접적인 영향들로 짜잘한 긍정적인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나만 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것들을 같이 묶어서 끌려가기도 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할 필요는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HLB와 또 HLB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 몇 가지를 소개를 좀 해드렸고,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당선이 어쨌든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맞는 또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꼭 새로운 걸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내가 보유한 종목의 섹터나 사업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점검받고 진단하고 리밸런싱하는 시간을 꼭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규반에서 지금도 저 혼자 450여 명의 회원님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회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매일매일 수익을 내셔서 또 단기는 단기대로, 단타는 단타대로, 스윙은 스윙대로, 작년에 매집주는 에코프로였죠. 400%, 500%, 1000%까지도 수익을 다 내드렸었습니다. 실제로 리얼한 수익이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영업할 생각 없습니다. 어차피 진또배기를 알아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연락처를 남겨두지 않더라도 알아서 찾아오십니다. 최근에 정규반에 가입하고 싶다고 메일이나 문자를 많이 또 주고 계시더라고요. 오시면 당연히 저는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무료로 드리는 정보들을 우선적으로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고 또 만들 줄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줍지 않은 인간들 엑셀 파일에다가 그냥 수익률 그거 내가 몇 프로 냈다라고 허위로 정보 기재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을 하나씩 차근차근 내고 있는 진짜 전문가를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부분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보고 계신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본문 글을 확인하시면 구독자에 하나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정보를 제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의 고정 댓글 꼭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영상에서 대놓고 언급해드렸던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도 이번 주에 제가 한 번 더 무료로도 또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3, 4일 만에 이렇게 또 괜찮은 수익을 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또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 해드리고 단타 종목들도 열심히 드릴 거고 중장기 매집주 제대로 해보실 분들은 또 그 종목은 또 별도로 드리고 어쨌든 뭐가 됐든 다 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어드릴 수 있고 내어드릴 줄 아는 전문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